원래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법이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던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표정이 공포로 굳어졌죠. 김석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박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했어요. 마이너스 그들이 그동안 허드레질만 시키며 무시했던 그 노인의 진짜 정체를.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대형 카페 라프레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널찍한 실내는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공간과 달리 카페 안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직원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지는 듯했죠. 카페 구석에 자리 잡은 박정우는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이 카페의 사장이지만 실질적인 운영보다는 매출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죠. 커피 맛이나 서비스 품질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지난달 매출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석훈 씨, 지난달보다 매출이 15%나 떨어졌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매니저 김석훈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요즘 손님들이 커피 한 잔에 돈 쓰기를 아끼니까. 그의 말에는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김석훈은 라프레소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할 뿐이었죠. 한쪽에서는 직원 최민기가 카운터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손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주문할 수 있을까요? 최민기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어요. 이런 불친절한 서비스가 라프레소의 일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수진만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27살의 수진은 학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유일하게 일에 진심인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들어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자세, 주름진 얼굴의 노인은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강만수라고 합니다. 그 말에 김석훈과 최민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의문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들어 강만수를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 네. 본사에서 보내온다고 했던 분이시군요. 석훈 씨가 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김석훈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만수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김석훈이 새로운 직원에게 얼마나 불친절하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잠시 후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저는 수진이에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강만수는 감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나이 든 사람이라 배우는 게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수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강만수는 라프레소의 새로운 직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석훈과 최민기는 그를 무시하며 허드렛일만 시켰어요.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바닥 닦기. 정작 중요한 카페 운영 방법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프레소는 출근길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강만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포스기 앞에 섰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기계를 다루려니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손님의 주문에 강만수는 천천히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결국 잘못된 버튼을 눌러 주문이 엉망이 되었어요. 김석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영감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어제 말했잖아요. 강만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지만 김석훈은 그를 밀어내고 직접 포스기를 조작했습니다. 비켜요. 제가 할게요. 기다리던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석훈의 무례한 행동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수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전 러시아워가 지나고 카페가 한가해졌을 때 최민기는 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아침부터 손님들이 많이 써서 엉망이에요. 강만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최민기와 김석훈은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사장은 왜 저런 사람을 뽑으라고 했지? 가게 분위기만 칙칙해졌는데. 그러게. 커피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영감님이 여기서 뭘 한다고. 두 사람의 대화가 카페 안에 울렸어요.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1시간 후 강만수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물에 젖어 있었고 손은 세제 때문에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수지는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강만수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에 주문이 들어왔지만 김석훈과 최민기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기요. 주문한 지 15분이 넘었는데 언제 나오나요? 한 손님이 참지 못하고 항의했어요. 김석훈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곧 나갑니다. 손님이 많아서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사과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손님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오후가 되어 박정우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는 매출 현황을 확인하러 왔다면서도 실제로는 잠깐 들러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는 강만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분, 어제 온 새 직원이죠? 일은 잘 배우고 있나요? 김석훈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영감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배우는 속도가 느리네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보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간단한 일이나 시키세요. 하루가 끝나고 수지는 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종일 그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지켜봤어요. 강 선생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석훈 씨와 최민기 씨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강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 모든 시작은 어려운 법이니까요. 수지는 그 긍정적인 태도에 감탄했어요. 그녀는 라프레소의 문제점을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카페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제가 커피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포스기 사용 법도요. 강만수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수진 씨. 2주가 지나자 라프레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늘도 박정우는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달보다 매출이 20%나 더 떨어졌기 때문이죠. 박정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대로면 본사에서 이 지점 정리하자고 할 수도 있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수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매장의 분위기, 불친절한 서비스, 직원들의 무책임함.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죠. 그런데 김 매니저, 지난달 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됐죠? 박정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김석훈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빠르게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 그거요? 원두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요즘 수입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강만수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김석훈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김석훈이 혼자 남아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라프레소의 단골 손님인 듯 했어요. 그러나 최민기는 그 손님에게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저기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메리카노가 너무 묵네요. 이건 커피라기보다 물에 가까워요. 최민기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저희 커피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카페 가시죠. 여기 커피는 다 이래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환불해 주세요. 더 이상 이 카페 안 올 거예요. 수지는 당황해서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님은 화를 내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최민기 씨, 왜 그렇게 손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민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저런 손님 한둘 없어진다고 매장이 망하겠어요? 귀찮게 굴어서 더 이상 오지 않는 게 낫지. 그날 저녁 강만수는 계산대 쪽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후였어요. 그는 마감 정산과 영수증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그랬군. 강만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석훈이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매출 일부를 횡령해온 흔적이었어요. 영수증과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 차액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만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점심시간 또 다른 단골 손님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는 김석훈에게 무례하게 대접받은 뒤 크게 화를 냈어요. 내가 이 카페 3년 넘게 다녔는데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야.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렇게 또 한 명의 단골 손님이 카페를 떠났습니다. 수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선생님, 이대로 가다간 카페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만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법이야. 곧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수지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어요. 강만수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수지는 매장 정리를 마친 후 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제가 카페를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주실래요? 강만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너의 생각을 꼭 듣고 싶구나.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프레소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만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호해 보였어요. 수지는 그 변화를 느끼며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1시 박정우가 문을 열고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는 오늘따라 공식적인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둥그레진 표정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던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회장님?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강만수에게 고정되었어요.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석훈과 최민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이라니? 그들이 알기로 강만수는 본사에서 온 나이 많은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카페 안을 울렸어요. 그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손님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강만수는 천천히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구부정했던 자세가 어느새 위험 있게 변했어요. 눈빛도 달라져 있었죠. 그동안의 순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통찰력이 느껴지는 눈으로 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아셨군요. 강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하게 울렸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님? 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박정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 지점장, 이 카페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줄은 몰랐지요? 본사의 보고서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김석훈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깐, 영감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강만수는 천천히 모든 사람을 향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라프레소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의 회장이죠. 최민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가 그동안 허드렛 일만 시키며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회사 회장이었다니. 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을 맡겨둔 이유는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였지, 이렇게 망가지게 두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강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박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강만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경기 탓만 하지 마세요. 김석훈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카페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석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강만수가 꺼낸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청결 상태는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관리하지 못했군요. 수지는 충격 속에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가 늘 존경하며 따랐던 강만수가 알고 보니 회사 회장이었다니. 그는 왜 이런 방식으로 카페를 조사했을까요? 수진 씨, 강만수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이 이 가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군요. 손님을 위한 서비스와 카페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감동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했을 뿐이었어요. 강만수는 다시 박정우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카페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 왔군요. 라프레소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프레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만 모여 있었어요. 강만수는 테이블 앞에 서서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카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먼저 필요한 결정부터 내리겠습니다. 김석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김석훈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김석훈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최민기 씨도 함께 나가주세요. 당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손님에 대한 무례한 행동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최민기는 항변하려 했지만 강만수의 단호한 눈빛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박정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강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석훈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강만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 지점장, 당신도 이 카페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카페의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매출 숫자만 보고 실제로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신경 쓰지 않았죠. 그것은 리더로서 가장 큰 잘못입니다. 박정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카페를 떠났어요. 이제 수진과 강만수만 남았습니다. 수진 씨, 강만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네, 회장님. 강만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히 강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카페를 운영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직원들을 존중하며 카페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요. 수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어요. 강만수는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곳을 맡았으면 합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요. 지점장을 맡을 만한 경험도 없고. 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은 이 카페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 일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입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결정했습니다, 강 선생님. 제가 이 카페를 맡겠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당신이라면 이곳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직원들을 면접하고 채용했어요. 그녀는 사람을 볼 때 스킬보다는 태도와 열정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 카페는 손님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해요.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강만수는 한 발 물러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 수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판단이 필요할 때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손님을 위한 일인가? 그 답이 예라면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수지는 카페의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꾸었어요. 차갑고 세련된 분위기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발길을 끊었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강만수가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는 활기찬 공간과 손님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자네는 내가 찾던 진정한 리더였어. 강만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지. 수지는 이제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라프레소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도 발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라프레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향긋한 커피 향기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벽면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열심히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만수였어요. 그는 이제 정장 차림으로 라프레소를 방문했지만 눈빛만은 처음 카페에 왔을 때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강만수는 카페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프레소가 정말 달라졌군요. 손님들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어요. 수지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겸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훌륭한 리더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된 가치를 보았으니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에는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떠났던 손님들이 이제는 라프레소의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나는 완전히 은퇴해도 될 것 같군요. 라프레소의 미래가 좋은 사람의 손에 맡겨졌으니까요. 진짜 가치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지요. 카페 안에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페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